자, 제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좀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요. 환자분이 제 방에 들어오시죠. 선생님, 저 여드름 흉터 때문에 너무 걱정해요 라고 해서 저한테 오는데 제가 이제 확대적으로 딱 보면 파인 부분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에 이전에 여드름 생겼던 갈색 자국이 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드름 있던 부분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런 붉은 자국, 갈색 자국도 여드름 흉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흉터는 사실 파인 흉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뭐 여드름 흉터를 뭐 파인 흉터, 붉은 흉터, 뭐 갈색 흉터라고 가정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갈색 자국과 붉은 자국은 여드름에 의한 자국들은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갈색 또는 붉은 자국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이 아마 여드름 갈색 자국 또는 여드름 홍반 때문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제가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야죠. 이 갈색 자국과 붉은 자국은 만약에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없어질까요? 자, 정답은 치료 안 해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나가지 마세요. 단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기는 하나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걸립니다. 일단 한번 논문 보여주시죠. 이 논문은 여드름이 생긴 이후에 갈색 색소 침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가를 조사했던 논문인데요. 약 65% 정도의 환자가 약 1년이 지나도 갈색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5년 이상 색소 침착이 되신 분은 22%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좋아지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색소 침착이 유지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럼 붉은 자국은 어떨까요? 자, 역시 논문을 보시면 사실 여드름 붉은 자국도 사실 거의 비슷하세요. 역시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여드름 홍반이 생긴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는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아직 좀 부담스러운 학생이다. 그러면 여드름을 잘 관리하면 여드름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몇 년 정도 기다리면 서서히 갈색, 붉은 자국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계속 갈색 자국이 있고 붉은 자국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행히 이 두 가지는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아주 잘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드름 색소 침착, 여드름 홍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여드름이 생긴 다음에 색소 침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약 10명 중에 5에서 6명 정도가 여드름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긴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하지만 한국인 경우에는 제 경험을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2-3명 그러니까 한 여드름 있는 분들의 20-30% 정도가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잘 생기고 어떤 사람이 덜 생기냐를 보면 일종의 이것은 염증 후 색소 침착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좀 하얘신 분들은 좀 덜 생겨요. 그런데 피부가 원래 갈색 톤으로 조금 진하신 분들은 조금 이런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드름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할 경우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됐던 분들은 염증이 심하니까 당연히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계절 영향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염증이 생기고 햇볕이 강한 여름철에는 조금 더 이런 색소 침착이 잘 생기고 우리가 추우니까 주로 실내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덜 생기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여드름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붉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염증성 병변은 적지 않은데 그냥 좁쌀 여드름처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손으로 뜯는 분이 있어요.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뜯는 행위 자체로 또 염증이 생기겠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붉은 자국은 어떤 분들이 잘 생길까요? 이거는 사실 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공통된 사항은 염증이 조금 심했던 분들, 피부가 조금 밝았던 분들이 여드름이 생긴 이후에 홍반이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은 있지만 이것은 사실 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갈색 색소 침착은 일종의 색소 침착이기 때문에 우리 토닝 레이저 있죠? 포토나 피코플러스 이런 1064 파장대의 레이저를 쓰면 일반적인 색소 질환에 비해서 기미, 잡티 이런 거에 비해서 치료가 확실히 잘 되는 편입니다. 시술 방법은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또 어려운 부분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를 높여서 약 1주 간격으로 한 5주? 조금 심하신 분들은 10회 정도 하면 아주 말끔하게 잘 치료가 되고요. 뭐 당연히 의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 환자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나중에 여드름이 또 생기면 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드름 골드 PTT를 이용하든 뭐 아크릴프를 바르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여드름이 잘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좁쌀 여드름이 있다고 손으로 자꾸 뜯으면 계속 뜯고 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또 염증을 유발하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여드름 홍반은 레이저를 써야 돼요. 레이저 중에서도 500파장대, 뭐 V빔, 시너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XLV 같은 홍반 레이저를 하면 이건 역시 치료가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옆에 한번 사진 보실까요? 자, 저한테 여드름과 여드름 홍반으로 왔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여드름 자체를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연한 거죠. 일단 불을 먼저 끄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불난 그 젤을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TT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지금 보시면 제가 동그랗게 표시한 부위가 처음부터 있던 여드름 홍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XLV를 2주 간격으로 오해를 해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치료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거꾸로 말하면 치료가 너무 간단해서 그래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치료법이 아주 여러 가지라는 말은 정말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다는 뜻인데, 이거는 딱 여드름 색소 침착은 우리 토닝 레이저, 그 다음에 홍반은 혈관 레이저, 보통 5회에서 10회 하면 깨끗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드름을 잘 컨트롤함과 동시에 좀 기다리시면 되고, 아, 나 지금 얼굴 너무 지저분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색소 레이저, 혈관 레이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것들로 좀 고민되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